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18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내고 버텨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일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 줄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자신있게 답안지를 채우길 바랍니다. 수험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 부모님, 가족들, 발소리 줄이고 말소리 낮추며 조심히 지내온 마음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성인을 맞이하며 새로운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 직업을 찾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멋지고 옳습니다. 응원합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입니다.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사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안팎의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이는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사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 것으로 정당 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대선 불복병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 위법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가종의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 것입니까?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십시오. 김건희 여사님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습니까? 또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습니까?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았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는 협박당했다, 조작됐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침묵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 답변하십시오. 검찰의 비겁한 행태,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거 증거로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 받았다. 검사들 왜 그거 못 잡아냅니까?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이재명 뇌물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한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봐도 뇌물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또 몇천억을 또 불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대장동 어게인입니까? 이런 조작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너지는 헌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학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학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까?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학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낼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오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이 모여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5만 수험생의 55만 개 꿈이 눈부신 미래로 꽃 피우기를 희망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대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들의 본질은 정의의 가면을 쓴 조작 기소 예비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해서 학명에 가담한 전원을 검사징계위에 회부하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란을 중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외환죄인 이적 행위로 기소된 윤석열 사필 규정입니다. 무인기 도발 목표 지점을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을 표적한 여인형의 메모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까지 저버린 전쟁강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천인 공노할 만행의 증거입니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 노아의 홍수는 전쟁 유발 전면전까지 불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고 자신과 김건희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전쟁강 윤석열의 잔인 무도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천인 공노할 최악의 범죄입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 만전을 기해서 나라를 전쟁의 암흑으로 내몬 이적 세력들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요구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가지고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의 법률 참모 핵심 4인방 모임에 참석한 것이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연말에 친목 모임을 가까운 지인들과 했다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대통령 측근 법률 기술자들이 모여서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란 동조 법률 컨설팅 모임이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의 빠짐없는 발본 세 것만이 정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감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수기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인 의무라는 헌재의 결정에 부합한 결과입니다. 우리 후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제가 대표위원을 맡은 국회 좋은정책 포럼에서 국외 탄소 감축분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시장 전략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토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 대학 수능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정부가 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발족했습니다. 내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내란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요소요소에 내란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해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이런 내란과 쿠데타를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바로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사필 기정입니다. 조태영의 구속은 국정원의 정치개혁을 뿌리 뽑고 개입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한 박성재의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그의 구속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입 벌고 윤석열은 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 벌고 윤석열의 위증 본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8월 달에 김용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지기현 판사 앞에서 허위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부터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빌드업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를 지원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이제 전투 파병이 됐고,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국방장관 탄핵 빌드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하기 전에 먼저 법사위에서 드라이브 저게 순식간에 막 탄핵 발의도 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이랬기 때문에 네, 이는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언급한 것은 국방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였습니다. 거짓말 두째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 또한 현지 언론이 북한 장교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이 아닙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은 내란을 위한 지명으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회 동의 없이 창간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것이 10월 30일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록이 윤석열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사실을 조작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출신의 위증 본능, 조작 수사 본능, 국민 앞에 거만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짓으로 통치하고 법정을 거짓으로 더럽히며 역사를 거짓으로 덮으려는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 그의 말은 더 이상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시간부로 그의 말은 범죄의 언어로 규정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순환시키고 전통시장과 힘겨운 소상공인의 삶을 지탱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지역화폐 제도를 확대하고 할인율이나 충전 한도를 조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손에 경제의 활력을 돌려주는 생활경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권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고 가맹점 매출액 기준 완화를 변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와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경기도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짚인 지역경제 불씨를 책상에서 꺼버린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행정 편의와 효율만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간 기준이 달라지면은 통합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매출액 상한 변경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로 쏠려 소상공인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정책의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숫자에 매달려 거꾸로 노를 젓는다면 경기도 경제는 결국 서민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했던 본래의 정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파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추진본부가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10여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는 시작했지만 10여일 만에 5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했고 경기도의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 한 6개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보편 지원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일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생리대 한 팩이 한 사람의 존엄을 좌우하는 각박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산은 따뜻한 공공의 공유물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의 출발입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새로운 복지가 아니라 늦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늦은 국가 의무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마음이 모이면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움직이며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참여가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회를 선물하는 첫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